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경우의 수의 단원인데 이거 다음에 이제 확률까지 하면 중2가 끝나고 이 경우의 수는 이제 직접 세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도형 푸는 거랑 뭐 피타고라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세는 건데 약간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만약에 쌤이 동전 한 개를 던져볼게. 그럼 나오는 경우가 있죠? 동전 한 개 던지면 뭐랑 무슨 경우 나옵니까?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이 앞면을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그러면은 동전 한 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가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몇 가지로 말해주면 돼? 2가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직접 여기는 세는 단원인데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져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어떤 경우야? 1, 2,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총 몇 가지로 세주면 돼? 6가지로 세주면 되겠죠? 이렇게 직접 세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져볼게. 그럼 몇 가지 나올까요? 8가지. 또? 16가지 또? 그럼 잘 보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직접 세진 않을 거야. 중등 올라오면은 직접 세는 게 아니고 어떤 2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공부할 건데요. 일단 18가지랑 16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어차피 위에 써 있어가지고 얘들아 동전은 뭐 나올 수 있다고요?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도 이제 쓰는 표현도 있어요. 앞면이나 뒷면을 이렇게도 쓰거든요. H랑 T로 그냥 헤드랑 테일 딴 거야. 앞면, 뒷면, 앞, 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HT가 그냥 앞뒤를 의미하는 거고요. 동전은 앞면, 뒷면밖에 안 나온다고 했고 주사위는 뭐 나올 수 있다고 했어? 1, 2, 3, 4, 5, 6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잘 보자 얘들아.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 뭐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무슨 말이야? 앞면 나왔을 때 1, 한 가지. 앞면 나왔을 때 2,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근데 동전이 뒷면 나왔을 때도 주사위가 뭐 나올 수 있어요? 또 6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몇 가지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둘이 다 하면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총 16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건 직접 센 거거든요? 그럼 오늘 배울 게 뭐라고요? 세지 않고 동전이 몇 가지 나온다고? 앞면, 뒷면 2가지. 주사위는 몇 가지 나온다고? 1부터 6, 6가지. 둘이 뭐 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돼. 그럼 몇 가지 나오는 거야? 12가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잘 봐. 혹시 동전을 쌤이 3개 던져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동전이니까 앞면 뒷면밖에 없죠. 그럼 잘 봐. 이게 나중에 계속 머리로 풀겠지만 쌤은 동전이 3개니까 일단 뭐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동전처럼 그냥 동그라미 3개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구 나오겠어 얘들아?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죠. 여기는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거고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죠. 아까처럼 뭐 해버리면 됩니까? 곱하기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 8가지 이렇게. 좀 감 잡힙니까? 이게 좀 제일 기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등 올라와서는 우리가 직접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곱하기 법칙을 이용해서 할 건데 곱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얘까지 하고 또 정리해볼게. 혹시 주사위를 2개 던져볼까? 그럼 주사위 하나, 주사위 2개인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부터 6까지 6가지. 1부터 6까지 6가지. 뭐 해버릴 거야? 곱하기 해버리겠죠. 그럼 몇 가지 나옵니까? 36가지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서 풀 거고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구한 다음에 법칙을 이용해서 풀 건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 그냥 얘들아 이런 겁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지는 거를 사건으로 보는 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신경 써서 읽을 만한 거는 여기 정도? 우리가 동전 한 개 던지는 거는 계속 던질 수 있잖아. 맞죠?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것도 계속 던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는 거니까 저 정도만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경우의 수라고 했었고 경우의 수 단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아까 했던 곱하기 법칙이랑 아까 했던 또 어떤 법칙이 있냐는 합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너네가 실제로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할지 더하기 할지만 고민해서 풀어주면 되고 보통 곱법칙은 동시에라는 표현이나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제 곱하기 하고요. 합법칙은요, 뭐뭐이거나 라는 표현이나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합법칙을 해버리면 되는데 약간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내가 카드를 총 10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 근데 쌤이 이 카드 중에서 한 개의 카드를 뽑을 건데 2의 배수가 나오는 것 또는 뭐 해볼까?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요. 2의 배수가 나오는 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혹시 얘들아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부터 10까지 카드 중에서 2, 4, 6, 8, 10이니까 5가지 있죠. 여기 3의 약수는 1, 3이니까 2가지만 있지. 또는 이네? 뭐 해버리면 돼? 더하기. 그러면 7가지 끝인 거예요. 그냥 곱하기일 수도 있고 더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외우자고 하는 거야, 쌤 말을. 동시에나 그리고로 해석이 되면은 곱하기 할 거고 이거나 또는이로 하면 이제 우리가 더하기를 해버릴 건데요. 더하기에서 좀 중요한 건 뭐 있냐면은 내가 혹시 예로 가볼까? 예로 가볼게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아까 2의 배수 몇 가지였어요? 5가지 맞죠? 5의 배수 몇 가지예요? 2가지 맞지? 그럼 7가지지. 근데 틀렸다. 또는이어서 더하기 했거든요? 근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직접 세보면 돼요. 2의 배수 뭐 있어요? 2, 4, 6, 8, 10. 5의 배수는 5, 10. 10을 2번 세버렸네? 그럼 하나 빼줘야지. 2번 셌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더하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떤 말까지 표현이 돼 있냐면 얘들아 합법칙을 더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못 더해요. 그냥 이럴 때 더할 수 있다고 해볼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만 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동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왜 지금 더해서 7이 답이 아니었냐?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있었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 10. 그것 때문에 더하기에서 오류가 생겨버린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너네가 신경을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또는이면 보통 더하기가 왔는데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빼주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잘 봐. 여기에 이 동시라는 표현이 수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줘야 되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까 우리가 그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 거를 6 곱하기 6해서 36가지로 나왔잖아요. 이거 뭐 해버린 거야? 곱법칙 써버린 거거든? 그럼 책에 보통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동시에는 뭐야? 이 분필 2개, 주사위 2개를 한 번에 던져야 동시에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던져도 돼.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원래 동시에는 딱 같은 한 번에 딱 던져야만 동시에인데 여기서 동시에는 아니라 이 분홍색 분필을 던진 다음에 얘를 던져도 돼요. 그것도 동시에야. 그래서 계속 좀 뭐가 추가되긴 하는데 분홍색 분필을 던지고 노란색을 던져도 되기 때문에 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곱하기 할 겁니다. 분홍색 분필도 던지고 노란색도 던져라.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면 곱법칙 해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더 약간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석이 되면요. 이것도 곱합칙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거는 한 가지 사건으로 봐도 되잖아. 그럴 때 동시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거는 얘랑 같은 말이 얘들아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주사위 2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랑 주사위 1개를 2번 던지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법칙이랑 합법칙은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줘야 되고, 이게 진짜 말끝 차이로 곱하기랑 더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좀 제일 좋은 예시가 뭐 있냐면은, 혹시 편의점에 가면은 이제 보통 뭐를 사 먹죠, 우리? 그치. 삼각김밥 많이 사 먹고, 또 얘랑 세트 뭐 있어? 컵라면을 많이 사 먹죠? 그럼 너네가 좋아하는 삼각김밥 종류 뭐 있어? 주로 먹는 거. 하연이 뭐 좋아해? 참치, 무난하죠. 정민이는 뭐 좋아해? 삼각김밥? 뭐 좋아해? 아니면 라면 종류 골라줘도 돼. 우리 하나씩 고를 거야, 7개.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줘. 얘가 할까? 뭐 좋아해? 뭐 할 줄 아는데? 맛있죠, 이건? 그 다음에 다은이는 뭐 고를까? 이거 고를까? 오, 좋아하는 뭐 있나 보지? 이따 알겠어. 준서는? 뭐 할까? 네. 그렇지. 괜찮지, 얘도? 아진이는? 신라면 무난하죠. 준이는? 라면 인기 많네? 진라면? 혹시 매운맛, 순한맛? 둘 다? 오케이, 그럼 진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서는? 빠질 수 없지. 그러면 지금 뭐가 맞냐? 5개. 여기 2개, 잠깐만. 2개밖에 없네? 하나 추가할게. 그럼 뭐 있을까? 삼각김밥이니까. 뭐 있지? 돈가스 가겠습니다. 그럼 잘 봐. 쌤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종류들을 이용해서 메뉴를 고르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삼각김밥이랑 라면 중에 고르고 싶어요. 삼각김밥이랑 라면 중에 하나의 종류를 골라서 사 먹을 거거든? 그럼 지금 난 총 몇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거야? 김밥 종류 3가지랑 라면 종류 5가지니까 8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거겠죠? 김밥이랑 라면 중에 고르는 거니까. 맞나요? 이해 갔어? 김밥이랑 라면 중에 고르는 거니까. 근데 잘 봐요. 내가 만약에 김밥이나 라면 중에 고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거야? 잠깐만. 김밥이랑 라면. 김밥이나 라면. 말이 좀 비슷한데? 잠깐만. 다시 가보자. 미안. 얘로 해석해볼까? 쌤이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고 싶어. 이렇게 이 8가지 종류 중에서. 그러면은 김밥 또는 라면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김밥 종류 3가지 중에 하나랑 라면 종류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8개 중에 한 가지 사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김밥 그리고 라면 중에 고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지금 김밥 종류 몇 개 있습니까? 3가지 있죠? 라면 종류 몇 가지 있죠? 5가지 있죠? 김밥 그리고 라면을 고른다는 표현은 나는 김밥도 고르고 라면도 고른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고르는 거잖아. 그럼 김밥 종류 중에서 내가 전주 비빔밥이랑 뭐 고르고 했어? 뭐 이렇게 매칭시켜도 되고 이렇게 매칭시켜도 되니까 3개랑 5개를 뭐 해버리면 돼요? 곱하기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똑같은 문제인데 이 글자 차이로 곱하기 할 수도 있고 더하기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까지 하고 넘어가 볼까? 뭐 있냐면은 지금 쌤이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한 군데 거쳐 가려고요. 어디? 대전을 찍고 가겠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전 가는 이제 교통수단은 한 3가지 정도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 가는 교통수단은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그럼 잘 봐. 어떻게 갈 수 있어? 위에 거 통로 가서 위에 거 갈 수도 있고, 위에 거 갔다가 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걸 직접 세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끊어도 돼? 이렇게 끊어도 되지. 어떻게?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것도 맞죠?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 거야? 3가지 있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 거예요? 4가지 있죠. 근데 잘 봐. 이 왼쪽 힌트를 좀 보면은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로 말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한 가지 일에서 대전이 껴있는 거니까 얘네들도 뭘로 봐줘야 돼? 한 가지 일로 봐주면 돼. 한 가지 사건으로. 그럼 뭐 해버릴 거야? 곱하기 해야겠죠. 한 가지 사건이니까. 됐나요?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서 접근해 주는 게 곱법칙이랑 합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쌤이 지금 이거 앞에 또는 합법칙이라고 했었고요. 동시에 곱법칙까지 설명해 준 거고요. 잠깐만. 쭉 가볼까요? 이제 좀 문제 유형이어서 나 볼게.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유형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렬로 이제 세운다는 표현은 보통 이제 줄을 선다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줄 세우려면은 보통 누가 줄을 쓰죠? 사람이 줄을 쓰죠 보통. 그래서 줄 세우기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문제는 아니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그럼 잘 봐요. 5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쌤은 항상 5칸을 만들거든요. 그럼 잘 봐요. 맨 앞자리에 5명 중에 누구 올 거야? A 올 수 있고 뭐 B, C, D, E 올 수 있겠죠. 그럼 그 표현이 뭐냐면은 5명 중에 1명이 줄을 설 거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봐주면 돼? 5가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5가지라는 건 A, B, C 중에 1명이 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 만약에 C가 섰다고 해볼게요. 그럼 혹시 여기 두 번째 자리에는 누구 올 수 있죠? C를 제외한 A, B, D, E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몇 가지로 봐주면 돼? 4가지로 봐주면 돼. 그러면 A, B, D 중에 1명 오겠죠? 여기 D 써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겠냐? 2명 섰으니까 3명 중에 1명 올 거고. 그럼 또 3명 중에 1명 쓰면 여기 또 누구 오겠어요? 2명 중에 1명 올 거고 마지막 1명은 맨 뒤에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줄 세우는 거잖아. 5명을. 그럼 뭐로 봐줘야 돼? 한 가지 일로 봐주면 되죠. 그럼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명 줄 세우는 방법은 얘들아 5부터 하나씩 줄면서 곱하기 해서 120까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 이번엔 쌤이 뭐 하고 싶냐면은 5명이 있는데 3명만 뽑아도 줄 세우고 싶어. 그럼 3명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럼 자리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죠? 근데 푸는 법 똑같다. 왜? 여기 누구 줄 설 거야? 5명 중에 1명 오겠죠? 그럼 1명 줄 섰어. 그럼 여기 두 번째 자리는 남은 4명 중에 1명 오겠지?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남은 3명 가지고 한 자리 고를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약간 패턴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워버린대요. 그럼 지금 몇 명 줄 세운다고요? 5명 줄 세운다고 했죠. 그럼 5명 세팅하는 거예요. 자리를. 근데 여기 누구 올 거야? 맨 앞자리. 7명 중에 1명 뽑겠죠.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체크하면은 나머지 이제 쭉쭉 풀리는 거죠. 왜? 여기 누구 올 거야? 6명 중에 1명. 남은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너네가 실제로 학생들을 줄 세운다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쌤이 5명을 줄 세울 건데 이렇게 둘이 친하대요. 그럼 둘이 친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나는 몇 자리로 해석을 할 거냐면은 4자리로 해석을 할 겁니다. 왜? 둘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웃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뭐 A, B, C, D 중에서 뭐 D가 이웃하고 싶어. 그럼 D를 1명으로 봐주면 돼. 그럼 똑같이 4명 줄 세우기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1명 오겠죠? 여기는 남은 3명 중에 1명 오겠죠? 남은 2명 중에 1명 올 거고 마지막 1명 오겠죠? 그럼 얘는 지금 약간 뭐랑 똑같냐면은 4명 줄 세우기 풍문이랑 똑같거든? 근데
이웃하는 문제에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431 같은 경우 이렇게 줄 세운 거야. 뭐 B, A, D, E, C 이렇게 줄 세운 건데 왜 항상 D, E를 줄 세울 때 D가 앞에 있어야 돼? 왜 E가 D에 있어야 돼? 둘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둘이 자꾸 자리 바꾼다는 거는 D, E도 가능하지만 E, D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줘야 되냐면은 여기 이웃한 인원 몇 명? 2명이죠? 2명 줄 세우기 추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2명 줄 세우기라는 거는 D, E 중에 앞자리 누구 올 거야? 2명 중에 1명. 그럼 D가 줄 섰으면 마지막 2는 여기 무조건 서야 되니까 2 곱하기 1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봐봐 또. 쌤이 이번에는 이렇게 3명 줄 세워볼게. 그러면은 몇 명으로 해석해달라고? 3명을 묶었으니까 이웃했으니까 4명으로 줄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4명 줄 세워볼게. 패턴 똑같아요. 4명 중에 누구 올 거야?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4명 줄 세우기 이렇게 고정인데 여기 이웃한 인원은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왜 항상 A가 앞에 있어야 돼? 뭐 B가 앞에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C가 가운데 쓰고 A 앞에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웃한 인원 3명 줄 세우기가 따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3명 줄 세우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누구 올 거야?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이렇게 가져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 3, 1부터 3, 1까지 쭉 곱하기 하면 되는데 조금 자주 나오는 숫자 조합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얘들이 24가지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제 6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144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실제로 사람을 세팅해서 줄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랑 조금 응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연수가 있거든요. 자연수도 똑같아요. 아까는 줄 세우기 때문에 사람을 줄 세웠는데 이번에는 내가 숫자 카드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로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그럼 잘 보자 얘들아. 3자리 자연수면 몇 칸 필요해요? 3칸? 똑같다 아까랑? 여기 숫자 누구 쓸 거야? 5개 중에 하나? 그럼 남은 4개 중에 하나? 마지막 3개 중에 하나 써버리면 되겠죠? 똑같아. 그래서 줄 세우는 거랑 자연수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껴있을 때 좀 어렵습니다. 0이 들어가 있을 때. 잘 봐봐. 쌤은 이번에 0, 1, 2, 3, 4, 5 6개 숫자로 3자리 자연수 만들어 볼게. 그럼 총 숫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0부터 5까지 다 쓸 건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이번에는 6개 있으니까 6개가 아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5가지, 숫자가 5개 있으면 5가지였는데 이번엔 숫자가 0부터 5까지 6가지 있는데요. 100의 자리에 6가지가 못 옵니다. 누구는 안 돼요? 0은 못 오잖아. 왜? 너네 이거를 3자리 자연수라고 하나? 아니죠. 2자리 자연수니까. 그래서 0이 오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항상 문제를 어떻게 구해서 계속 하나 숫자 쓰면 하나씩 해서 줄었는데 0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은 6개 숫자가 있지만 0은 못 온다고 했어. 그럼 여기는 5개 중에 하나 쓰겠죠? 이 5가지가 뭐 중에 쓴 거예요? 1부터 5 중에 하나 쓴 거고요. 그럼 하나 썼어. 그럼 이제 여기 누구 들어올 수 있어요? 4를 썼으니까 1, 2, 3, 5 남았는데 0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다시 5가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0, 5, 3, 1 중에 하나 썼어. 그럼 나머지는 숫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4개 중에 한 가지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숫자를 하나씩 넣어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약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너네 그 반장이랑 이제 부반장을 뽑겠죠 이제? 그럼 만약에 내가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았는데
준서가 반장이고 정민이가 부반장하는 경우나 정민이가 반장하고 준서가 부반장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 맞죠? 직위가 다르니까.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반이 청소당번을 만들어가지고 학원 끝나고 청소를 하고 이제 가게 만들 건데 청소당번을 내가 만약에 오늘 준서랑 정민이를 시켰어. 근데 다음 주에는 정민이랑 준서를 시킨대. 그럼 이거는 뭘 하겠죠, 애들이 나한테. 왜? 저번 주에 됐는데 왜 이번 주 또 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번 주에 했는데 왜 다음 주 또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가 안 된다고 해석을 할 거냐면요. 얘네들은 지금 줄 세우기가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가 다르죠? 줄 세우는 거 맞지? 준서 첫 번째, 정민이 두 번째. 정민이 첫 번째, 준서 두 번째. 얘는 줄 세우는 거. 일렬로 세우는 게 되는데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얘는 준서, 정민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잖아.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잘 봐. 내가 만약에 우리 반 7명이 있는데 반장이랑 부반장 정한다고 했어. 그러면 누구 올 거야? 7명 중에 1명 올 거고 6명 중에 1명 올 거겠죠? 그럼 이건 아까 한 것처럼 일렬로 줄 세우는 게 맞아. 근데 여기는 내가 7명 중에 1명 오고 6명 중에 1명 올 거야. 그럼 똑같이 42가지로 구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줄 세우는 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지. 그러면 2명 줄 세우기를 여기다 뭐 해버리면 되냐면요.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2명 줄 세우기 뭐야? 2명 줄 세우기니까 A, B가 있다고 해석을 했을 때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이 2 곱하기 1을 마지막에 뭐 할 겁니까? 나누기 해버릴 거예요. 그 몇 가지가 돼버립니까? 21가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잘 봐봐. 또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장, 부반장 다음 뭐 있냐? 회장 있나? 회장 요즘 없나? 잘 봐요. A, B, C가 이렇게 선택되는 거야. B, A, C가 선택되는 거랑 같아 달라? 달라. 근데 청소당번은 뭐라고요? 같다고 했었죠? 이게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라고 해서 A, B, C가 청소당번 하나, B, A, C가 청소당번 하나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줄 세우기가 되니까 우리 반에 7명 있다고 했을 때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나머지 5명 중에 1명 이렇게 곱해버려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줄 세우기가 안 되니까 똑같이 일단 줄 세우기 되는 것처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로 나올 거냐면 몇 명 뽑았어? 3명 뽑았지? 그러면 3명 줄 세우기가 안 되니까 3명 줄 세우기 나눠줄 건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 3명 줄 세우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그래서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6분의 1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뭐냐면은 자각이 같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자각이 다르잖아. 알겠죠? 이렇게.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볼까? 뒤에 대표 문제? 11분이니까. 볼게요. 지금 주사위를 2개 던질 건데 얘들아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고 싶대요. 그럼 주사위는 1부터 뭐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6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럼 너희가 조합하는 거예요. 1이랑 6, 2랑 5, 3이랑 4, 4랑 3, 5랑 2, 6이랑 1까지. 그럼 1부터 6까지 가능한 거니까 6개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지금 800원짜리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쌤은 100원 8개랑 50원 6개 있대요. 나 근데 800원에 만들고 싶어. 그럼 가보자. 800원?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100원을 한 개 줄이고 50원을 2개씩 써주면 되겠죠. 600원에 50원짜리 4개 200원. 500원에 60원짜리 50원짜리 6개 300원. 나머지는 안 되죠. 직접 세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볼게요. 문제 읽으면 지금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 타고 가는 방법 6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집에서 서점을 갈 건데 버스는 방법이 6가지 있다고 했고요. 지하철은 2가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얘들아, 서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싶대요. 또는. 아까 혹시 또는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또는은 합법칙 더하기 하자고 했어. 그럼 6이랑 2 더해주면 돼. 그치? 근데 만약에 또는을 곱법칙으로 해석해서 푼다? 그럼 12가 돼버리겠죠. 그럼 틀린 거고. 또는은 더하기에 알겠죠? 곱하기는 동시에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 여기도 보자. 또는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랑 지금 주사위를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랑 8이 나오는 경우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더해서 5 나오는 경우는 1이랑 4 더하는 것도 있고 2랑 3 더하는 것도 있고 3이랑 2 더하는 것도 있고 4랑 1 더하는 것도 있겠죠? 맞죠? 8 아까랑 똑같이 구해볼게. 근데 얘들아 1, 7 됩니까? 주사위 눈이니까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로 해석을 하는 거야. 2 더하기 6 되죠? 3 더하기 5 되고요. 4 더하기 4 되고요. 5 더하기 3도 되고 6 더하기 2도 되고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더할 거니까 9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볼게. 지금 문제는 각각 한 가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티셔츠가 7종류가 있고 청바지가 4개가 있는데 오늘 매치할 수 있는 착장이 총 28가지는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티셔츠 A 티셔츠에 바지를 A, B, C, D 한 번 다 입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만 4가지니까 B일 때도 4가지, C일 때도 4가지. 그걸 약간 각각 한 가지씩으로 해석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옷을 입는 거는 티셔츠도 입고 청바지도 입어야 되니까 뭐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럼 곱하기 할 거니까. 알겠죠? 이거 기억나요? 아까 이 패턴 유형 많이 나와서 쌤이 알려준 거거든요. 경인의 집에서 소인회를 거쳐 현진에 갈 건데요. 경인회에서 소인회 가는 경우 2가지, 소인회에서 현진에 가는 경우 4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버리면 8가지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주사위를 한 개 2번 던진다는 건 아까 2개 던지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요, 3의 배수가 나오고 싶대요. 그럼 뭐 있어요? 3, 6, 2가지. 두 번째는요, 2의 배수 나오고 싶대요. 2, 4, 6, 3가지. 이것도 던지고 이것도 던지는 거니까 얘는 한 가지를 맞아요. 곱하기 하면 돼. 6가지 끝.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더하기 할지 곱하기 할지만 잘 보면 돼요. 알겠지? 경우의 수는 못 구하는 거 지금 아직 없었고요. 이거 쌤이 추천하는 방법이 제발 6명 학생이야 써줘. 알파벳 6개 쓰는 거 안 어렵죠? 3명 뽑아달래. 3자리 만들어줘. 안 어렵지? 이제 풀어. 여기 누구 올 거야?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남은 4명 중에 1명. 한 가지니까 뭐 하자고요? 곱하기. 잘 보자. 지금은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5자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자리에 내가 5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고 했는데 C가 맨 앞에 오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를 맨 앞에 써줘야지 뭐. C가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럼 남은 거 M, U, S, I 중에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 누구 올 거야?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한 가지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숫자를 쓰고 싶으면 C가 오는 경우 한 가지이기 때문에 1 곱해주시면 돼요. 답은 4, 3, 1 곱하는 거가 24가지라고 했었죠? 여기도 볼게요. 지금 봐봐. 부모님 포함 나와 있어? 그러면은 뭐 A, B, C라고 쓰고 아빠, 엄마 써보지 뭐. 문제 뭐래 얘들아? 5가족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웃하고 싶대. 그거 어떻게 보자고 했었죠? 한 명으로 보자고 했었죠.
그럼 몇 명 줄 세우게 해주면 돼요? 4명 줄 세우면 되네.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마지막 A는 맨 마지막에.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된다고 썼죠? 왜? 이 상태로 줄을 세우게 되면은 왜 아빠부터 줄 서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줄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이웃한 사람 인원수 몇 명? 2명. 2명 줄 세우기를 따로 또 곱해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줄 세우기 너네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좀 해석 가능하려나? 만약에 3명 줄 세우기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3, 2, 1로 되어 있고 뭐 5명 줄 세우기는 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5, 4, 3, 2, 1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든 어떤 몇 명이 오든 무조건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왜?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어디까지 곱해버리면 되니까 1까지 곱해버리면 되니까. 왜냐면 5부터 하나씩 줄면서 1까지 3부터 하나씩 줄면서 1까지 몇 명인지 몰라. N명은 N부터 하나씩 줄면서 1까지 곱하면 되거든요. 보자. 여기는 문제 유형인데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쭉 읽어보면은 쌤은 색깔 3개 있어. 영역 3개 있고. 근데 이 표현 잘 읽어볼까? 우리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요. 그래? 주황이 되나봐. 그런데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색칠하고 싶대. 됐어? 그럼 잘 봐. 보통 쌤은 알파벳 순서 먼저 칠하거든요. 나 A에 어떤 색깔 칠할까?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중에서 아무거나 3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할게요. 만약 주황색 칠했어요. 그럼 B에는 누가 못 와요? 주황색이 못 오죠. 그럼 파란색, 보라색 중에 2가지만 색칠하는 거 맞아? 그럼 C는 누구 색깔만 피하면 돼요? 보라색만. 그럼 보라색 제외하고 파란색만 쓰는 게 아니고 주황색도 쓸 수 있다고. 왜?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며. 2가지 중에 1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줄 세우기랑 똑같은데 좀 조건이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잘 보자. 지금 5장 카드를 이용해서 2자리 자연수. 나는 2개만 필요하대더라. 근데 문제에서 34보다 작은 수가 궁금하대요. 그럼 얘가 34보다 작으려면 일단 앞에 자가 뭐가 나와야 돼? 1 아니면 2 아니면 3도 올 수 있겠죠? 그럼 보자. 내가 만약에 이제 1, 2, 3, 4, 5 중에서 1을 썼어. 그럼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34보다 작으니까. 그럼 4개 중에 1가지 다 가능한 거고요. 20이 왔을 때도 1을 제외하고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3 같은 경우는 3을 썼을 때 34보다 작아야 되니까 2도는 뭐다? 누구는 올 수 있어? 1, 2는 올 수 있죠? 2가지 중에 1가지. 그래서 4가지, 2가지가 뭐 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잘 보자. 여기 또 2장 뽑아서 만든대요. 그래서 2장 뽑아서 만들 거고 숫자 조합은 0, 1, 2, 3, 4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얘들아, 이 자연수를 짝수 만들고 싶대. 그럼 혹시 짝수 특징 뭐 있어요? 뭐가 짝수야? 2, 4, 8, 6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럼 짝수 특징은 얘들아, 짝수랑 홀수 솔직히 뭐 보고 비교하냐면요, 뒤에 자리 보고 비교하죠. 우리가 1의 자리. 그럼 뭐가 와야 짝수가 되는 거야? 1의 자리. 만들어봐. 20 짝수 맞고, 뭐 32 짝수 맞고, 뭐 24 짝수 맞고. 뒷자리에 누구 올 수 있는 거예요? 0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0, 2, 4 중에 하나 쓸게. 그러면 0, 2, 4 중에 하나 쓴 거야. 그럼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쓰려고 봤더니 뭐가 좀 이상하죠. 왜? 내가 이 3가지 중에서 4를 쓰게 되면은 하나 썼어 4를. 그럼 0, 1, 2, 4 여기 4개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못 오죠. 누가 뭐다? 0이 못 오지. 그래서 0이 제일 어려워요. 0이 쓸 때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내가 만약에 1의 자리에 0을 쓰면 앞자리 그냥 고민 없이 1, 2, 3, 4 중에 골라주면 돼요. 몇 가지야? 4가지. 근데 2나 4가 오게 되면은 2를 쓰게 되면 누가 남아? 0이 남잖아.
그래서 0을 제외하고 몇 개밖에 못 얻는 거예요? 3가지밖에 못 얻는 거예요. 0일 때만 조심하면 되고요. 4일 때도 마찬가지로 4 쓰고 0 못 오니까 남은 3개 중에 한 가지 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돼요. 다음에 여기 볼게. 자, 보자. 지금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갔는데요. 8명 학생 중에서 경찰, 소방관, 아나운서 체험을 할 사람을 각각 1명씩 뽑아달래요. 잘 봐. 지금 그냥 사람 뽑는 거예요. 경찰관 체험할 사람 8명 중에 1명, 소방관 체험하러 갈 사람 7명 중에 1명, 아나운서 체험하러 갈 사람 6명 중에 1명. 왜 1명씩 줄이고 있어? 8명 중에 경찰관 체험하러 가면 그냥 빼야지. 소방관 빼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 이거 아까 뭐였냐면요. 그냥 줄 세우기랑 똑같다고 하는 자격, 대표가 다른 거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876 곱하면 답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잘 봐. 이제 여기가 뭐냐면 얘들아, 대표를 뽑는 거니까 대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야? 대표 1, 대표 2, 대표 3을 뽑을 건데 A, B, C가 뽑히든 CBA가 뽑히든 어때? 똑같아요. 아, 그럼 얘네들은 3명 줄 세우기가 안 되네. 뭐 하자고 했어? 똑같이 구한 다음에 3명 줄 세우기 나눠달라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좀 뭐가 특이하냐면은 사람은 좀 5명 후보가 있는데요. A가 약간 좀 먼지를 줬나 보지? 자기는 대표가 항상 뽑히고 싶대. 항상 들어가고 싶대. 그래서 A를 미리 뽑아놔야 되고요. 그럼 남은 2자리는 4명 가지고 싸워주면 되겠죠. 그럼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1명 오겠죠? 남은 3명 중에 1명 오겠죠? 얘는 일단 그냥 푼 거예요. 일단 그냥 푼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3명 뽑았으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요? 3명 줄 세우기로 나눠줘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잠깐만 3명 줄 세우기로 나눠주면 우리 3명 줄 세우기 몇 가지였어요? 3명 줄 세우기니까 3부터 주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버릴 거니까 이게 곧 얼마예요? 6가지 맞죠? 그럼 6이랑 나눌 거니까 2가지 구해주면 될 거야. 2가지 있으니까 있구나. 2가지로 구해주면 2가지로 구하면 개수가 좀 미안. 잘 보자. 쏘리. 지금 아까 문제랑 좀 다른 게 우리가 처음부터 몇 명을 뽑은 거야? 3명 뽑았나요? 아니지. 2명 뽑았지. 왜? A는 이미 박아놨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 2명만 줄 세우기가 안 되는 거냐? 여기만 나와줘야겠네. 미안. 그 몇 명 줄 세우기 나와주면 돼요? 2명 줄 세우기 나와주면 되겠네요. 2명 줄 세우기 몇 가지입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로 나와주면 될 것 같아. 몇 가지? 6가지로. 미안. A는 미리 뽑아놨으니까 A는 선정이 된 거여서 따로 빼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갈게요. 프리뷰 전까지 풀어와. 애들 좀 많으니까 유형. 볼게요. 혹시 선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맞나요? A, B? 근데 얘들아 혹시 이렇게 쓰는 거 아죠? 선분 A, B로. 그럼 얘랑 BA는 어때? 똑같죠. 그럼 무슨 말이야? 선분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몇 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것처럼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맞죠? 2점 2일 거니까. 근데 AB가 오는 거랑 BA가 오는 건 뭐 하다고요? 같다고 했지. 그러면 줄 세우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번, 2번, 1번, 2번 같아달라? 같잖아. 그럼 줄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줄 세우기 안 된다는 건 아까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일단 똑같이 구해. 점 몇 개 있대? 7개. 7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42개로 일단 구해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A, B랑 BA는 똑같네? 그럼 얘네들 한 가지로 세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뭐 해달라고요? 2명 줄 세우기로 나눠달라고. 2분의 1로 나눠주면 돼. 몇 가지입니까? 21가지로.